만약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5가지 흔한 음식이 조용히 여러분의 심장을 파괴하고 동맥을 막고 혈당을 치솟고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당뇨병 환자들을 수십 년간 치료해온 의사로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이런 위험한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음식 중 하나는 너무나 기만적이어서 식품업계는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에게 그것이 실제로는 건강에 좋다고 설득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5가지 치명적인 음식을 폭로하고 특히 50세 이상인 분들의 건강을 왜 망치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이러한 질병들을 자연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식단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 박사이며 이곳에 처음 오셨다면 저는 40세 이상의 분들이 증거 기반의 영양과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건강을 되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매년 수조 원의 돈을 들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심지어 유익하다고 여러분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여러분의 건강보다 자신들의 이익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은 식품업계가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인 중 거의 절반이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500만 명 이상의 성인이 고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3,7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 다른 1,600만 명은 당뇨병 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실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사실은 이 3가지 질병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공통된 식단 유발 요인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제 식물성 기름. 여러분의 심혈관 건강을 파괴하는 첫 번째 음식은 아마 지금 여러분의 주방 찬장에 있을 것이고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정제 식물성 기름입니다. 제가 식물성 기름이라고 말할 때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홍합씨유와 같은 고도로 가공된 산업용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식품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 기름들은 약 100년 전까지 인류의 식단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증조 부모님들은 그것들을 드신 적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라드나 텔로우 같은 동물성 지방이나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같은 천연 식물성 지방으로 요리했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초 산업식품 시스템은 화학 용매와 극심한 열을 사용하여 씨앗과 곡물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문제는 이 기름들이 오메가6 지방산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식단에 약간의 오메가6는 필요하지만 그 비율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을 약 1대1 또는 2대1의 비율로 섭취했습니다. 오늘날 평균적인 한국인은 20대1, 때로는 30대1의 비율로 섭취합니다. 이 엄청난 불균형은 몸 전체에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기름들을 섭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이 몸에서 대사될 때 프로스타글란딘과 류코트리엔이라는 염증성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동맥벽을 손상시키는 염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방해하여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혈당 수치를 높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빠집니다. 이 식물성 기름들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열, 빛,
산소에 노출되면 산화되어 알데히드라는 독성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 알데히드는 너무나 해로워서 심장병, 암, 신경계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기름들 대부분은 가공 중에 극도로 높은 온도로 가열된 후 여러분이 요리할 때 다시 가열됩니다. 제게는 수진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당뇨병 전 단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58세였고 스스로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 의사가 버터보다 낫다고 해서 요리에 카놀라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런 기름을 사용하는 식당에서 조리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단에서 모든 식물성 기름을 제거하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목초를 먹인 소의 버터와 같은 건강한 지방으로 대체한 지 6개월 만에 그녀의 혈압은 150에 95에서 120로 떨어졌고 중성지방은 40% 감소했으며 공복 혈당은 정상화되었습니다. 식품업계는 이 기름들이 포화지방이 적기 때문에 심장 건강에 좋다고 의사와 소비자들을 설득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950년대에 낡은 과학에 근거한 것으로 완전히 반박되었습니다. 현대 연구는 심장병의 원인이 포화지방이 아니라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이며 이 두 가지 모두 이러한 산업용 기름에 의해 촉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첨가당과 액상과당.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파괴하는 두 번째 음식은 첨가당, 특히 액상과당입니다. 여기서 저는 과일 전체에 들어있는 천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공식품, 음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음식에 첨가되는 정제된 설탕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한국인은 하루에 약 77g의 첨가당을 섭취합니다. 이는 약 7-9티스푼의 설탕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대한심장학회는 여성은 하루 6티스푼, 남성은 5티스푼 이하를 권장합니다. 우리는 권장량의 2-3배를 섭취하고 있으며 이것이 말 그대로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첨가당을 섭취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체외장은 혈당을 다시 낮추기 위해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하여 반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지속적인 인슐린의 폭격은 세포가 인슐린의 효과에 저항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제2형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손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또한 간에 더 많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생성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당뇨병 환자들이 종종 높은 콜레스테롤과 높은 중성지방을 갖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슐린 경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 설탕의 약 절반과 액상과당의 55%를 차지하는 과당은 특히 해롭습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과 달리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될 수 있습니다. 다량의 과당을 섭취하면 간이 과부하되어 지방 생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직접 지방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한국인의 약 25%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간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과당은 또한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 렙틴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65g의 설탕이든 590ml 탄산 음료를 마시고도 여전히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뇌가 말 그대로 그 칼로리를 인식하지 못해서 결국 과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히 액상과당에 대해 중요한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 감미료는 1970년대에 한국 식품 공급에 도입되었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그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의 비만, 당뇨병, 심장병의 폭발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식품 제조업체들은 모든 것에 그것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탄산음료와 사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빵, 샐러드 드레싱, 케첩, 요구르트, 그래놀라바,
및 수천 가지 다른 가공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그것이 저렴하고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 여러분이 더 많이 사게 하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말 교활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액상과당은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량의 과당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전신 염증의 지표인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높았습니다. 이 염증은 동맥경화와 고혈압의 발병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또 다른 환자인 철수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52세의 건설 노동자로 혈압 160에 100, 당화혈색소 7, 1호 당뇨병 범위에 속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크푸드라고 생각하는 것을 먹지는 않았지만 근무 중에 스포츠 음료 2병을 마시고 매일 아침 그래놀라 바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그 2가지 품목만으로도 그는 하루에 80g 이상의 첨가당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없애고 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로 대체했을 때 그의 혈압은 2달 만에 135에 85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는 6개월 만에 6, 1로 떨어졌습니다. 핵심은 라벨을 주의 깊게 읽는 것입니다. 설탕은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 포도당, 메가당, 자당, 아가베 넥타, 현미 시럽 등 수십 가지 다른 이름으로 숨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식품이 1회 제공량당 5g 이상의 첨가당을 함유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을 완전히 피하라고 권장합니다. 세 번째, 정제 곡물과 가공밀 제품.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는 세 번째 음식은 정제 곡물, 특히 가공된 밀 제품입니다. 흰빵, 파스타, 크래커, 시리얼, 베이글, 그리고 대부분의 구운 과자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곡물이 건강하고 우리 식단의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늘날 우리가 먹는 곡물은 우리 조상들이 섭취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밀이 흰 밀가루로 가공될 때 겨와 배아는 제거되고 녹말이 많은 배유만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의 모든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건강한 지방이 제거됩니다. 남은 것은 본질적으로 순수한 녹말이며 이는 여러분의 몸에서 일반 설탕보다 더 빨리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사실이 있습니다. 통밀빵 2조각은 순수한 설탕 2큰술보다 혈당을 더 높고 빠르게 올립니다. 통밀빵의 혈당 지수는 71인 반면 일반 설탕은 65입니다. 이는 우리가 건강하다고 들어온 것이 실제로는 사탕보다 혈당에 더 나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대밀의 문제는 단순히 혈당 급상승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오늘날의 밀은 수확량과 해충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광범위하게 교배되고 변형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밀은 고대 품종에 비해 글리아딘이라는 단백질 수치가 훨씬 높습니다. 글리아딘은 장 투과성을 증가시켜 흔히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벽이 손상되면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 입자, 독소, 박테리아가 혈류로 누출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는 이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현대밀은 또한 아밀로펙틴 A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고도로 분지된 녹말입니다. 이것이 밀 제품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이유입니다. 치 회장은 이러한 포도당 급증을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제게는 지영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45세의 교사로 높은 콜레스테롤과 당뇨병 전 단계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는 통곡물 시리얼, 점심에는 통밀 샌드위치, 저녁에는 통곡물 파스타를 포함한 건강한 식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총 콜레스테롤은 285, 중성지방은 220,
공복 혈당은 115였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식단에서 모든 밀과 정제 곡물을 제거하고 채소, 건강한 단백질, 천연 지방으로 대체했을 때 그녀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개월 만에 그녀의 총 콜레스테롤은 195로 떨어졌고 중성지방은 95로 감소했으며 공복 혈당은 88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식품 업계는 통곡물을 건강한 것으로 마케팅하는데 엄청난 일을 해냈지만 과학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통곡물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이 가장 적게 먹는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 당뇨병, 비만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되지만 이러한 음식의 대사 효과를 이해하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정제 곡물의 또 다른 주요 문제는 종종 합성 비타민과 미네랄로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식품업계는 가공 중에 모든 천연 영양소를 제거한 다음 저렴한 합성 버전을 다시 추가합니다. 이러한 합성 영양소는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며 실제로 다른 음식의 천연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제 곡물에는 또한 안정적인 혈당 수치와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섬유질이 부족합니다. 섬유질은 포도당 흡수를 늦추어 혈관을 손상시키고 췌장을 지치게 하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합니다. 또한 소화관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가공육과 공장식 축산물. 여러분의 심혈관 건강을 해치는 네 번째 음식은 가공육과 공장식 축산물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고기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고품질의 목초를 먹인 고기는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먹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공육과 공장식 축산물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공육에는 베이컨, 소시지, 핫도그, 델리미트, 페퍼로니 및 화학물질로 염지, 훈제 또는 보존된 모든 고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품에는 보존제 및 색상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화합물이 고열에 노출되거나 위장에서 아미노산과 결합하면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암 위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공육은 또한 나트륨 함량이 극도로 높습니다. 델리 미트 칠면조 한 조각에는 1000mg 이상의 나트륨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일일 권장 섭취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몸이 체액을 유지하게 하여 심혈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고혈압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공장식 축산물의 문제는 단순히 가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산업식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들은 오메가6 지방산이 높은 옥수수와 콩으로 구성된 부자연스러운 사료를 먹습니다. 과도한 오메가6의 염증 효과에 대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나요? 동물이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그 고기 역시 오메가6 지방산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목초를 먹인 소고기는 오메가6 대 오메가3 지방산의 건강한 비율을 함유하며 일반적으로 약 3대 1입니다. 공장식 사육 소고기는 20대 1까지 높은 비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일반 소고기를 먹을 때마다 엄청난 양의 염증성 오메가6 지방산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장식 사육 동물들은 또한 그들이 사육되는 분비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항생제를 투여받습니다. 이러한 항생제는 고기에 남게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군집을 교란시킵니다. 장내 박테리아는 염증, 혈압,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유익한 박테리아가 항생제 잔류물에 의해 죽으면 대사 기능 장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또한 더 빠르고 크게 자라게 하기 위해 성장 호르몬을 투여받습니다. 이러한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 유사 화합물은 여러분 자신의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고 인슐린 저항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게는 영호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59세의 회계사로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당뇨병 초기 증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가공육을 먹고 있었는데 아침에는 베이컨, 점심에는 델리미트, 샌드위치, 저녁에는 종종 소시지나 핫도그를 먹었습니다. 그의 혈압은 165에 98, LDL 콜레스테롤은 85, 공복 혈당은 125였습니다. 우리가 그의 식단에서 모든 가공육을 제거하고 자연산 생선, 일주일에 2번 목초를 먹인 소고기,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했을 때 그의 건강은 변했습니다. 6개월 만에 그의 혈압은 128에 82로 떨어졌고 LDL 콜레스테롤은 115로 감소했으며 공복 혈당은 92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양을 제한하지 않고 11kg을 감량했습니다. 핵심은 모든 동물성 제품이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연산 생선, 목초를 먹인 소고기, 방목 가금류, 방목 암탈계 달걀은 실제로 건강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고품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비타민 B3, 철분, 아연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가공된 공장식 버전은 염증을 유발하고 만성질환에 기여합니다. 5번째, 초가공식품과 인공 첨가물. 여러분의 건강을 파괴하는 5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위험한 식품 카테고리는 인공 첨가물로 가득 찬 초가공식품입니다. 이것들은 너무 심하게 가공되고 변형되어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거의 닮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포장된 스낵, 냉동 식사, 인스턴트 수프, 향이 첨가된 요구르트, 아침 시리얼, 에너지바, 그리고 모든 식료품점의 선반을 채우고 있는 수천 가지 다른 제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가공식품의 정의는 일반적인 가정 주방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성분을 포함하는 모든 식품을 포함합니다. 액상과당, 경화유, 인공색소, 인공향료, 방부제, 유화제, 안정제 같은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포장식품의 성분 목록을 보면 발음할 수 없는 이름을 가진 수십 가지 화학물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초가공식품은 이제 평균적인 한국인이 섭취하는 칼로리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이 화학적 부하를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첨가물이 여러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적색 40호, 황색 6호, 청색 1호와 같은 인공색소는 어린이의 과잉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성인의 염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BHA, BTC, TBHQ와 같은 인공방부제는 내분비계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호르몬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에서 기름과 물을 섞어두기 위해 사용되는 유화제는 장내 미생물 군집을 교란하고 장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화제를 다량 섭취하는 사람들은 염증성 장질환 및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우려되는 첨가물은 인공 감미료일 것입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과 같은 제품은 설탕의 건강한 대안으로 판매되지만 연구에 따르면 훨씬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 감미료는 포도당 불내성과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장내 박테리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이처 저널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를 섭취한 사람들은 일반 설탕을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혈당 수치가 더 높고 포도당 불내성 징후를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인공 감미료가 염증과 대사 기능 장애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장내 박테리아의 구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초가공식품은 또한 과도하게 맛있게 설계되어 자연적인 포만감 신호를 무시하고 더 많이 먹고 싶게 만듭니다. 식품 과학자들은 설탕, 소금, 지방의 특정 조합을 인공 향료 및 질감과 함께 사용하여 그들이 최적의 맛 지점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뇌의 보상센터를 자극하고 더 많이 갈망하게 만드는 정확한 조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칩 한 봉지나 쿠키 한 상자를 다 먹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음식들은 말 그대로 중독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같은 마약과 동일한 뇌의 보상 경로를 자극합니다. 제게는 은주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48세의 마케팅 임원으로 고혈압, 높은 중성지방, 체중 증가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지방, 무설탕 버전의 가공식품을 선택했기 때문에 비교적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하루 일과는 아침에는 단백질 바, 점심에는 냉동 저칼로리 식사, 하루 종일 다이어트 소다, 간식으로는 저지방향 요구르트였습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은 건강하다고 여겨졌던 이 가공식품들이 그녀의 신진대사를 교란시키는 인공첨가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혈압은 배보의 진이친 허신 계율12, 중성지방은 285였고 저칼로리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13kg이 쪘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식단에서 모든 초가공식품을 제거하고 온전한 자연식품에 집중했을 때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녀의 혈압은 125에 78로 떨어졌고 중성지방은 125로 감소했으며 8kg을 감량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나은 수면의 질을 보고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성분 목록을 읽기 시작하고 인식할 수 없거나 별도로 살 수 없는 성분이 포함된 모든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식품에 5가지 이상의 성분이 있거나 인공 첨가물, 방부제 또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먹지 마십시오. 이는 신선한 농산물, 고기, 생선, 유제품을 찾을 수 있는 식료품점의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쇼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간 통로는 대부분의 초가공식품이 위치한 곳입니다. 포장식품을 살 때는 간단하고 알아볼 수 있는 성분으로 된 것을 선택하십시오. 결론 및 행동 촉구.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는 이 5가지 위험한 음식을 알았으니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지 궁금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염증성 가공식품을 제거하고 온전한 자연식품으로 대체하면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잎이 많은 채소와 항산화제 및 섬유질이 풍부한 다채로운 채소와 같이 많은 채소를 먹는 데 집중하십시오. 자연산 생선, 목초를 먹인 고기, 방목 달걀과 같은 고품질 단백질을 선택하십시오.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 씨앗과 같은 출처의 건강한 지방을 포함시키십시오. 그리고 곡물을 먹는다면 퀴노아, 야생쌀 또는 스틸컷 오트밀과 같은 고대 품종을 소량으로 선택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이것은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식품 카테고리 중 하나를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기분이 어떤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다른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매일 먹기로 선택하는 음식은 건강을 지지하거나 파괴하고 있습니다. 영양에 관해서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모든 식사는 몸을 치유하거나 해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증거 기반 건강 콘텐츠를 위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이 5가지 음식 중 어떤 것을 먼저 제거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매일 하는 선택을 통해 건강을 통제할 힘이 있습니다. 식품 업계가 여러분의 고통으로 이익을 얻게 두지 마십시오. 진짜 음식을 선택하고 건강을 선택하십시오.